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탈레반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미군 철수와 관련해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나섰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프가니스탄 소식부터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텐데 탈레반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19일은 아프간의 독립기념일로 여러 곳에서 시민들이 아프간 국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탈레반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시위는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시위대가 국기는 아프간의 정체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탈레반을 상징하는 흰색 깃발을 찍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탈레반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외신마다 조금씩 다른데 러시아 언론은 4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국외 도피 후 대통령 대행을 자칭한 압둘라 살레 부통령은 트위터에서 국기를 든 사람에게 격려해 나라의 존엄을 세우자고 썼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15일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약속을 쏟아냈지만 곧바로 극단주의 테러 집단의 본색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이 보복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서방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비공개 유엔 보고서에는 탈레반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대에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지인들을 찾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위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레반이 처벌을 원하는 아프간인들의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과 경찰, 그밖에 수사 정보기관의 구성원들이 특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정부 측 인사들과 서방 협력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탈레반의 거듭된 공개 약속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사이에 탈레반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탈레반 대변인이 기자회견에 이어서 이번에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이야기했다고요? 네, 탈레반이 20년간 전쟁을 치른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도 적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탈레반이 공항으로 가는 현지인들을 막고 심지어 현지인들에게 총을 쏘고 폭행을 가하면서 출국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탈레반 고위 인사는 아프간에서 탈출하려는 외국인들과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출국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서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공항 진입에 성공한 아프간인들은 아프간을 탈출해서 피난길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런 난민들이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요? 네,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한 것은 이제 독일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유럽 각국은 국가별 수용 인원과 계상을 두고서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선 아프간 난민들이 유럽까지 위험한 피난길에 오르지 않도록 EU 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들었던 지난 2015년 난민 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난민 보호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축소됐고 EU 국가 지원이 늦어져서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U, 유럽연합이 아프간 EU 국가에 대해 EU 국가에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난민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이 대피시킨 인원은 현재까지 7천 명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9일 기준으로 지난 14일 이후 7천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5일 미군을 현지에 투입해서 공항 통제권을 확보한 뒤 미 대사관 직원과 시민권자 또 미국에 협력한 현지인 등의 대피 작전을 주도해왔습니다. 전날 5천 명에서 하루 사이에 2천 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애초 목표로 삼은 하루에 5천에서 9천 명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속도입니다. 네,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그러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을 거론하면서 직접 나섰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 또 유럽의 동맹은 그 미군을 철수한 아프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에 노출될 경우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 이후 미국이 필요에 따라 동맹을 버릴 수도 있다는 한간의 우려를 없애는 발언이자 아프간과 달리 이들 국가는 미국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현재 분석됩니다. 또 한국, 대만, 나토 회원국은 내전 상태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프간과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 방위를 뜻하는 상호 방위 조약 5조를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일본과 맺은 상호 방위 조약 5조에 규정한 그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는 동맹국들의 복잡한 속내를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만나볼 텐데 미국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미국 전역에서 초중고교가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생과 교사가 대거 격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두 번째로 낮은 미시시피주의 경우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코로나19에 노출돼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새 학기 시작 일주일 만에 전체 학생의 4.5%인 2만 300명이 다시 집에 갇혀서 지내게 된 겁니다. 지난 12일에 개학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3천 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격리 중이며 플로리다주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최소 5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그 여파로 학생과 교직원 19,000여 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보고된 어린이 확진자는 12만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방역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 DC에 이어 이번에는 워싱턴주가 교사와 교직원에게 고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했습니다. 학교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산하 교육부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대로 2주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일본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양상인데 감염 상황이 재해 수준이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중증 환자는 1,700명대로 늘면서 의료 체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시즈오카현 등 7개 광역 지역을 긴급사태 대상에 추가해 긴급사태 선포 지역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에서는 일본 감염 상황이 재해 수준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틀 연속 경제단체들을 만나서 재택근무 활성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정권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도쿄 거리로 나섰습니다.
스가 내각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강행해 감염 폭발을 초래했다며 일본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스가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재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